오늘이 1월 3일 총선거일을 98일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야가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선거를 위해서 경부선을 택하면서 표몰이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전과 대구를 중심으로서 첫 스타트를 끊었고, 민주당은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가덕도 신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표몰이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부산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불미스럽게도 괴한으로부터 목 부위에 테러를 당해서 긴급 후송과 함께 수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범인의 범행 동기가 바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테러는 정말 근절되고 사라져야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어서도 안 될 그러한 테러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빠른 회복을 기원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의 첫걸음을 대전으로 향하면서 공식적으로 정치의 첫 일성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대전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대한민국은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다. 자유민주주의에 지배하는 나라이며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용기와 헌신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4월 10일 이후에 제 인생은 생각하지 않는다. 저는 헌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자산과 보배들에게 필요한 헌신을 요구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참 의미심장한 그러한 결연한 자세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첫 공식 데뷔전이었었는데 정치에 입문한 첫날 마치 정계를 은퇴하겠다라는 배수의 진을 친 그런 결기를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특이한 예사 정치인과는 다른 그러한 표현을 보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헌신의 과실을 가져가지 않겠다. 그 과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돌려주자.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들은 상대당과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우리를 선택해 주실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참 멋진 얘기 아니겠습니까? 대전과 충남 지역을 승리의 상징이라고 추켜 세우면서 그 과실을 가져가지는 않겠다. 우리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들은 상대당과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우리를 선택할 것이다. 얼마나 자신 있는 얘기입니까? 깨끗한 정치를 바탕으로 해서 상대당과의 차별을 강요했다는 것, 아주 특이한 정치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감명 깊었던 것이 총선 이후 4월 10일 이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많이들 총선에서 승리하면은 바로 대선 쪽으로 향하는 그 보답이 오지 않겠는가, 그 기대치를 얘기했었지만은 본인은 4월 10일 이후에 내 인생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오로지 4월 10일 그날만을 위해서 모든 용기와 헌신이 필요하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산들, 동료 의원들, 그리고 보배들에게 이러한 헌신을 요구하겠다. 한마디로 총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헌신을 하겠노라. 비대위 수락 때도 그런 연설을 했었죠. 그 헌신의 결과, 과실은 결코 내가 가져가지 않겠다.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표를 던져준다면은 국민들의 승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모든 공을 국민들에게 돌리는 겸양의 자세까지 보였습니다. 이것이 진정 국민들이 바라는 진정한 정치의 기본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미 대전에서 총선에 필요한 헌신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그는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이 뭐냐? 몸을 사리지 않고 말할 때에 말하고 싸울 때에 싸우고, 그렇지만 그것이 투쟁적으로만 비춰서는 안 되고 합리적인 의견을 내고 합리적인 경쟁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라고, 승부사적인 기질을 아주 유감없이 발휘했었습니다. 저는 헌신을 하겠다. 우리 당의 자산과 보배들에게 필요한 헌신을 요구하겠다. 대전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하죠. 왜 당신은 불출마를 선언했느냐? 본인이 얘기하기를 불출마가 무조건 옳다는 얘기는 아니다. 출마가 오히려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 헌신이고 희생일 수도 있겠다. 그런 결정을 저는 사심없이 할 것이고 그 결정에 따라 주시길 바란다. 자기가 총선 불출마했다는 그 본의를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공천 전략을 묻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과정에 있어서 잡음이 최소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이 공천하면 항상 시끄럽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탈락이 됐네. 어떤 심한 사람은 뭐 자리 피고 눕는 사람도 있고 자해 행위까지 하겠다는 사람들이 과거에 우리가 흔히 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최소화되고 그 과정이 공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드라마틱하게 흥미롭게 이루어져야 성공적인 공천 과정을 이룰 수 있다. 정치를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그 과정을 다 꿰뚫고 있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1번이라고 한다면은 2번은 결과 반드시 이겨야 한다. 승리하는 공천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1번과 2번이 같이 갈 수는 있겠지만 충돌할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우리 당을 지지해주고 계시는 분들에게 그 대표의 결단, 균형 있는 역할을 반드시 할 것이다. 그러니까 공천위원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당을 지지하려는 사람들의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균형 잡힌 그 공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우리 당은 앞으로 100여일 정도 남아있는 총선에서 격차 해소에 집중하겠다. 자, 이 말도 굉장히 신선하게 들립니다. 정치라는 것은 격차를 해소하는 것,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의 그 간격을 좁히는 일, 중요하지요. 그것이 정치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정치의 가장 근본적인 말을 할 때에 중국의 요순 시대에 그 정치가 가장 현명한 정치였다. 등 따뜻하게 하고 배 부르게, 백성들의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지면은 그것이 최고의 정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격차 해소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생활 곳곳에 불합리한 격차도 줄이고 어제처럼 테러가 일어나고 안전에 불감증을 느낄 수가 있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치안과 안전의 격차도 수도권만 안전하게 이루고 지방은 소외되는 그런 경우도 줄여가면서 치안과 안보의 격차,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의 불합리한 격차도 줄이는 것이 바로 정치가 아니겠는가. 이것은 정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힘이 앞장서서 이러한 모든 문제,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 앞장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서 유승민 전 의원이 아주 강하게 까칠하게 비난을 했었죠. 대통령이 이권 기반의 패거리 카르텔 타파를 강조하자 곧바로 유승민이가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한마디로 변함없는 독선과 오만, 무성찰 무책임을 보여준다라고 맹공을 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민생 경제인데 정부가 큰소리 치던 상저하고는 거짓말이 되었다. 새해 경제는 IMF 위기와 같은 심각한 위기를 경계해야 할 그런 지경에 와 있다라고 아주 혹독하게 윤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아니, 야당 의원입니까? 아니면 야당에 소속돼 있는 유승민 전 의원입니까?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국민의힘의 대통령인데 이준석과 똑같은 그러한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코로나 이후 4년 동안 기업 부채는 쌓였고 부실을 덮어왔으나 태영의 워크아웃에서 보듯이 부동산 PF 등 언제 어디서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위기라며 이대로 간다라면은 나라가 망한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하는 그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 나라는 망하는데 정치가 이 모양이 된 것도 대통령 책임이 가장 크다. 이준석과 아주 똑같은 얘기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한마디로 윤 대통령의 신년사는 변함없는 독선과 오만, 무성함과 무책임을 보여준다라고 혹독하게 비난을 했었는데요. 글쎄, 저는 그러한 유승민에 대한 비판의 소리를 들으면서 유승민 씨가 나라 걱정하는 것, 경제 걱정하는 것 좋지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오랜 정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비판하는 것은 좋은데 해를 넘기지 않았습니까? 작년 10월 초에 결심서를 말하지 않았던가요? 본인이 그런 말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지금 말하는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서 독선과 오만, 무성찰, 무책임이라고 비판을 했듯이 곧 나라가 망한다고 얘기를 했었으면은 고지 표명을 분명히 해야지요. 당에 남아서 비판을 계속 하든가 아니면은 당을 떠나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당을 만들고 이 나라 경제를 바로 잡겠다라든가 당신의 의지를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준석과 똑같이 당에 앉아서 대통령과 당 지도부를 이렇게 혹독하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까? 윤 대통령과 정부의 경제팀은 당신과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은 나라가 망한다.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겠습니까? 이준석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면은 대통령을 이렇게 비난할 것이라면은
물론 경제에 있어서는 생각이 다를 수가 있겠지요. 매번 같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은 한 두 번 정도 비난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매번 대통령이 하는 그 말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시비를 걸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당을 떠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당을 만들어서 나라 걱정하는 것이 옳은 자세 아니겠습니까? 이제 한 축이었던 이준석이가 탈당을 했습니다. 당신도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고 탈당한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2016년 12월 27일 29명 김무성과 함께 탈당을 했던 그 경력이 있었던 사람인데 나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했듯이 윤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이 옳은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꾸 안에서 깐죽거리고 태클 걸고 이것은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탈당했을 때에 박근혜 대통령과 그리고 새누리당 절대 찍지 말라라고 독소를 퍼부었던 사람이 당신 유승민 아니었습니까? 그때 그 독소를 퍼부었던 그 말, 그 태도, 그 자세로 다시 나가서 윤 대통령을 욕을 하든 비판을 하든 독자 정치를 하는 것이 옳은 정치인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